언론학자인 이호성 방통위원장의 평소 소신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예, 이 위원장이 종편 출범 이전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2009년에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에서 종편 추진은 PP를 장려해서 콘텐츠를 발전시키려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를 허가해 주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종편이 정치적 활성화, 신문사 방송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종편 개수도 2개 이상 하려고 하는데 이건 옳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이미 그때부터 제기를 해왔어요. 그렇군요. 예, 이런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방통위는 왜 종편 특혜를 환수하려고 나선 걸까? 이걸 네. 잡아오셨어요? 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편 특혜 중에 가장 큰 특혜가 뭐냐 하면은 의무전송입니다. 의무전송이 뭡니까? 이게 제가 2013년에도 이 비슷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KBS 1과 EBS는 지금 방송법의 의무전송 채널, 그러니까 유료 방송들, 케이블 TV나 IPTV, 위성방송은 의무적으로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채널입니다. 무조건. 예. 조건 없이 내보내야 되는 의무전송 채널. 그러니까 뭐 KBS 1 같은 경우에는 재난방송, EBS는 교육이라는 공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편은 4개가 허가되는데 4개가 모두 의무전송입니다. 특혜군요, 그게. MBC, KBS ETV도 의무전송이 아닙니다. 모든 유료 방송에서 볼 수는 있지만은 유료 방송 플랫폼들이 안 내보내면은 그만인 겁니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보내야 되는 그런 구조인 예를 거죠. 들어 무슨 양천 케이블 뭐 이런 데서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 게 의무전송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무전송은 전송 대가를 돈으로 안 받는데 또 케이블은 또 그걸 또 돈으로 받습니다. 받으면서. 예. MBC하고 SBS는 전송 대가를 받는데 종편은 의무전송이기도 하면서 대가까지 받는 지금까지 한 2천억 조금 부족한 정도로 돈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4개 전송. 엄청난 특혜인 거죠. 그럼 광고도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광고도 특혜를 미디어 랩이라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방송사들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방송사를 대신해서 광고를 유치하고 하는 게 미디어 랩 구조, 뭐 광고 대행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하는 게 좋겠는데요. 여기도 종편은 1사1랩입니다. 한 개 회사가 한 개의 이 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직접 영업하는 겁니다. 신문사에 광고국이 있죠. 광고국이 직접 영업하는 거죠. 수주해오죠. 지금도 그런 구조로 특히나 MBN이 이것 때문에 아마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보도 제작 기획 회의에 미디어랩 담당자가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자들을 통해서 광고를 따오게 하는 뭐 이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주 심각한 종편이 한두 군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도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특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광고를 받으면은 정부에 이 공익기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2015년까지는 공익기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지상파 TV들에 비하면은 MBC, SBS가 4.3%를 내는데 종편은 1%, 이것도 0.5%에서 올라가지고 1%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 차별 구조가 많은 거죠. 그럼 개별 미디어랩 체제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까, 방통위가? 그건 아직 폐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좀 공익적인 부과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건 아직 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Y의 주제로 돌아가 보죠. 방통위는 왜 종편들이 받고 있는 특혜를 환수하려고 나선 거냐? 왜? 일단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이맘때쯤인데요. 이용마 MBC 해직 기자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편을 처음 인가했을 때 초기에는 육성 정착을 위해서 지상파와는 다른 차별을 줬다. 이제는 종편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편과 지상파 간의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 이런 게 분명히 밝혔거든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걸 했고요. 두 번째는 언론학자인 이호성 방통위원장의 평소 소신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이 위원장이 종편 출범 이전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2009년에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에서 종편 추진은 PP를 장려해서 콘텐츠를 발전시키려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를 허가해 주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종편이 정치적 활성화,
신문사 방송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종편 개수도 2개 이상 하려고 하는데 이건 옳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이미 그때부터 제기를 해왔어요. 그렇군요. 예, 이런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세 번째는요. 종편은 이미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혜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흑자로 드디어 돌아섰습니까, 종편들이? 네. 작년에 이미 종편 4개, 2개의 부도 PP 6개 중에 5개사가 단기 순이익이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방송사가요, 여러분. 흑자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방송사가 돈 어마어마하게 벌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워낙 투자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흑자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종편이 이만큼 뜨면서 MBC, SBS 매출이 확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CBS 같은 중소방송들도 매출이 더 어려워지죠. 떨어져서 타격을 받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종편에 대한 특혜를 환수하려고 나선 것이다. 오늘 방송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잘 훑어주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권영철의 기자 수첩 넘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뭘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종편을 둘러싼 논란이 많죠. 그렇죠. 예, 종편들 중에 종편에 대한 가장 큰 특혜가 의무전송하도록 한 거 하고요. 그리고 황금 채널 배정이었는데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룰까 합니다. 종편을 둘러싼 논란, 5.18 논란 있었고 또 최근에는 가수 장윤정 씨의 이 보도를 둘러싼 선정적인 거나 좀 여론을 조작하거나 그런 분야에 좀 앞서가고 있죠. 그런 것을 두고 이제 떠들썩한데 의무전송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케이블 SO나 위성방송 사업자, IPTV 사업자들을 플랫폼 사업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종편 4개 채널과 보도 PP 2개 채널을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으로 내보낼 채널을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일부에서는 재산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의무전송 채널은 그 권한과 관계없이 반드시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방송은 크게 공공재인 전파를 통해 방송을 내보내는 지상파 방송이 있고요. KBS, MBC, SBS 지상파 방송이죠. 그리고 케이블을 통해서 방송이 전송되는 케이블 방송. 인터넷 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IPTV, 위성 방송 전파를 통해서 전송되는 위성 방송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집에서 이제 지역 케이블을 보느냐, 스카이라이프를 보느냐, 뭘 보느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 사업자인데 이 사람들한테 종편들을 반드시 내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의무전송이라는 그러니까 저희 겁니다. 지역 케이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낚시 채널을 안 내보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골라서 음악 채널은 넣고 낚시 채널은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종편 채널만큼은 무조건 전송, 의무전송. 의무전송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케이블을 보건 위성방송을 보건 KBS나 MBC, SBS, TV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파 방송이니까 당연히 의무전송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아니에요. 그런데 의무전송이 아닙니다. 지상파 MBC, KBS, SBS는 의무전송이 아니고 KBS 1방송하고 이 교육방송은 의무전송인데 KBS 2TV하고 MBC, SBS는 의무전송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종편 채널은 의무전송이에요? 유료상업방송인 종편은 의무전송이죠. 근데 MBC, SBS 이런 거 방송 안 하는 데는 없잖아요. 시청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 의무는 아니지만 시청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다 나가는 거다. 초기 사업을 하려면은 케이블 사업자나 IPTV 사업자나 위성방송 사업자가 이 지상파를 끌어넣어야 시청률이 올라가고 채널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위성 DMB 방송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상파 방송 런칭을 못하면서 지금은 폐업했죠. 그런 일이 나기 때문에 시청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인 KBS ETV와 MBC도 의무전송이 아닌데 유료상업방송이고 편파방송을 일삼는 종편은 의무전송해야 된다. 이건 엄청난 특혜겠죠? 그러면 전체 그 많은 채널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대략 한 240개 되는. 240개 중에 의무전송해야 되는 건 종편 채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국회 방송 그런 것들 빼고 빼고는 그렇죠. 상업 방송 치고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특혜를 가져가게 된 건가? 왜 종편 방송을 의무 전송하도록 하게 된 겁니까? 사실 이 종편 의무 전송이라는 규정은 2000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질 때 담긴 규정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정 당시에는 조중동 종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닌데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 관련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이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겁니다. 이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미 조중동에 종편을 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2000년 이 문구가 들어갈 때는 종편이라는 그 방송이 개념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실제 종편이 탄생할지도 미지수인 방송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구 방송위원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케이블 등 유료 방송 가운데 시청자가 가장 낮은 가격의 패키지를 선택하더라도 좀 다양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 전송을 하도록 했는데 이 규정을 악용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 뭐 의무 전송은 줬다 뺏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폐지를 하려면은 뭐 그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니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바꾸면 되는 건데 예. 이 의무 전송을 이제 폐지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종편이 이미 이제 지상파 다음의 시청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의 시청률 추이를 보면은 종편들이 5위, 7위, 8위, 9위를 차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지상파 다음에 다 차지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편으로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단체에서는 종편 사사가 각각 색깔을 드러내고 이제는 자리를 잡은 만큼 다른 PP들과 건전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없애야 된다. 의무 전송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예. 그렇군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의무 전송 규정을 폐지하면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의무 전송을 폐지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10위권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제작비를 연간 1,000억 이상씩 들이는 데가 지상파와 종편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하더라도 지금과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거하고 예. 특혜로 법률로 강제되어 있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바로잡자는 거죠. 그럼 대법원이 종편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이건 언제쯤 공개가 되나요? 이게 아마 이번 주 중에 언제 공개될지 시점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오는 5일 수요일에 방통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예. 이 회의에 아마 심사자료 공개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선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이니까 이를 철회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전면 공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종편 관련 심사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종편 심사 자료를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합니다. 판도라의 상자? 그 얘기는 일단 이게 공개가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뭔가 그러면 거기에 부조리한 무언가가 들어가 있을 거라는 의심인가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국제중 들어갈 때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점수가 낮은데 주관점에서 만점을 받아서 합격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종편 심사 때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 정황상 그럴 거라는 그런 의혹을 받아서 자퇴를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주주들을 중복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데 물론 소액 주주는 가능합니다만 중복 투자를 하거나 특수 관계인들이 지분 획득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벗어났느냐. 또 정부가 주주 구성에서 얼마큼 압력을 행사했느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사 자료가 공개되면은 종편들로서는 좀 여론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방통위가 사실 그들을 좀 비호해왔던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공개가 되면은 얼마나 정말 문제가 있는지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종편 특혜 의무 전송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건지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친일 관련된 논란은 여러분의 문자가 참 뜨겁게 들어오네요.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의견이 들어옵니다. 윤동주 시인, 안익태 선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됐고요. 좀 정확하게 제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 좀 창씨 개명을 했다는 이 부분 때문에 그 당시 뭐 논란도 됐습니다만 친일 임명사전에 없습니다. 예, 이분 그렇다는 것 정리를 좀 하고 아직도 이렇게 논란 중인 사안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참 아픈 역사기도 하고 그렇죠.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왜곡된 사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많기 때문에요. 특히나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교육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겁니다.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언론학자인 이호성 방통위원장의 평소 소신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예, 이 위원장이 종편 출범 이전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2009년에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에서 종편 추진은 PP를 장려해서 콘텐츠를 발전시키려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를 허가해 주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종편이 정치적 활성화, 신문사 방송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종편 개수도 2개 이상 하려고 하는데 이건 옳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이미 그때부터 제기를 해왔어요. 그렇군요. 예, 이런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방통위는 왜 종편 특혜를 환수하려고 나선 걸까? 이걸 잡아오셨어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편 특혜 중에 가장 큰 특혜가 뭐냐 하면은 의무전송입니다. 의무전송이 뭡니까? 이게 제가 2013년에도 이 비슷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맘때쯤인데요. 이용마 MBC 해직 기자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편을 처음 인가했을 때 초기에는 육성 정착을 위해서 지상파와는 다른 차별을 줬다. 이제는 종편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편과 지상파 간의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 이런 거 분명히 밝혔거든요. 예.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요걸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언론학자인 이호성 방통위원장의 평소 소신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예, 이 위원장이 종편 출범 이전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2009년에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에서 종편 추진은 PP를 장려해서 콘텐츠를 발전시키려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를 허가해 주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종편이 정치적 활성화, 신문사 방송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은 올바른 정책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도 특혜를 받고 있다. 예. 이런 특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광고를 받으면은 정부에 이 공익기금을 내잖아요. 예. 그런데 2015년까지는 공익기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지상파 TV들에 비하면은 MBC, SBS가 4.3%를 내는데 예. 종편은 1%, 이것도 0.5%에서 올라가지고 1%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 차별 구조가 많은 거죠. 그래. 그럼 개별 미디어랩 체제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까, 방통위가? 그건 아직 폐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좀 공익적인 부과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건 아직 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Y의 주제로 돌아가 보죠. 네. 방통위는 왜 종편들이 받고 있는 특혜를 환수하려고 나선 거냐? 왜? 일단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부족한 정도로 돈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내게는 좀 엄청난 특혜인 거죠. 그럼 광고도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광고도 특혜를 미디어랩이라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방송사들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방송사를 대신해서 광고를 유치하고 하는 게 미디어랩 구조, 뭐 광고 대행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하는 게 좋겠는데요. 예. 여기도 종편은 1사1랩입니다. 한 개사가 한 개의 이 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직접 영업하는 겁니다. 신문사에 광고국이 있죠. 광고국이 직접 영업하는 거죠. 수주해오죠. 예. 지금도 그런 구조로 특히나 MBN이 이것 때문에 아마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보도 제작 기획 회의에 미디어랩 담당자가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자들을 통해서 광고를 따오게 하는 이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주 심각한 종편이 한두 군데인데요. KBS 1과 EBS는 지금 방송법의 의무전송 채널, 그러니까 유료 방송들, 케이블 TV나 IPTV, 위성 방송은 의무적으로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채널입니다. 무조건. 예. 조건 없이 내보내야 되는 의무전송 채널. 그러니까 KBS 1 같은 경우에는 재난방송, EBS는 교육이라는 공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편은 4개가 허가되는데 4개가 모두 의무전송입니다. 아, 특혜군요, 그게. MBC, KBS, ETV도 의무전송이 아닙니다. 모든 유료 방송에서 볼 수는 있지만은 유료 방송 플랫폼들이 안 내보내면은 그만인 겁니다. 근데 여기는 내보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양천 케이블 뭐 이런 데서 네.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 게 의무 전송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무 전송은 전송 대가를 돈으로 안 받는데 또 케이블은 또 그걸 또 돈으로 받습니다. 받으면서. 예. MBC하고 SBS는 전송 대가를 받는데 종편은 의무 전송이기도 하면서 대가까지 받는 지금까지 한 2천억 조금